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 기쁨이죠. 원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공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니라는 걸 좀 인지해서 공공기관은 가장 좋은 거는 안정성, 평생 직장, 평생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부모님도 가장 통계를 따지면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의 브라인드 그게 꼭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저도 여러 기관의 평가했던 한수원, 그 다음에 코트라, 관광공사, AT 이런 데.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통계로 따지면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의 브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스펙을 안 본다 이런 논리도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공공기관 취업에서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른 얘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좋아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그래서 공공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을 좀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아니다 의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리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정리하는 건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좀 오해가 많은데,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우리는 공기업, 그래서 뭐 학교의 행사들도 공기업 취업 특강, 공기업 면접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공기업은 용어 자체가 아닙니다. 원래 용어는 공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최상위 개념이고, 그 아래에 분류가 뭐랄까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 정부기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뭐냐면 공사공단은 뭘까? 공사공단은 이제 또 다른 분류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는 그에 대한 설립에 대한 뭐랄까 한국전력의 설립에 대한 특별 법이 있는 게 공사고, 그게 아니면 공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공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니라는 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이다. 왜 이거 강조하냐? 제가 다양한 공공기관의 이제 인사 담당자를 만나면 항상 이것 좀 알려주라고.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속에 기타 공공기관에 소속된다, 뭐 시장형 공기업이다, 뭐 이런 형식으로 많이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공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정식 명칭이고 최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 공기업이라고 안 돼 있고 공공기관 취업 설명 박람회, 채용 박람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조금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기업이라는 용어 명칭이 아니다. 원래 최상위 개념은 공공기관이 정식 명칭이다. 좋아요. 두 번째, 잘 알고 계시지만 공공기관은 브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또 교수님은 너무 오버해서 브라인드를 아무것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브라인드는 이제 편견을 줄 수 있는 잣대를 다 빼겠다. 그래서 남녀 성별도 없고 나이도 없고, 그 다음에 학력 또 석사 박사 학사도 못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형태가 있죠. 학점도 못 적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걸 너무 오해해요. 그래서 스펙을 무조건 안 본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원래 브라인드 채용에 물론 그런 브라인드 요소를 지역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못 적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원래 이름은 얘기해도 되는데 그걸 너무 오버해서 브라인드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스펙을 안 본다, 브라인드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맞긴 맞지만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브라인드 채용이 스펙을 안 본다는 아니다. 이게 뭐냐면 지원 기간이라든지 직무가 이제 그 스펙이라는 부분에 영향을 있다면 보는 건데, 그게 아니면 안 보겠다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어, 그죠? 한전, 한수원, 그 다음에 코트라, 관광공사, AT 이런 데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평가하는 기재 점수도 있고, 한전 같으면 영어랑 자격증으로만 거의 서류전이 끝나죠. 정량적인에 따라. 그리고 하한 점수가 있는 기관도 있고요. 근데 그런 영어에 연관성이 없는 기관이라든지 직무는 영어 점수를 적는 칸이 없거나 영어를 적더라도 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펙을 무조건 안 본다가 아니고 지원 직무 기간과 연관되면 보는데 그게 아니면 안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스펙을 안 본다는 채용으로 알려진 건 잘못된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가점 자격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많이 보시죠. 그래서 뭐 인문계든 뭐 한국사, 커말 이런 것들이 가점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따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점 자격증에 들어가는 뭐 커말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가점 자격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사나. 근데 문제는 이게 절대적으로 모든 기관이 가점 자격증을 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무조건 따야지 공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저는 지원 못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좀 가점 자격증이란 것은 서류 전형에서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면접에서도 점수를 주는데 면접에서는 가점 자격증이 없더라도 뒤집을 수 충분히 있고요. 서류 전형에서도 생각해 볼게 엄밀해서 무조건 된다는 개념 형태는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점형 기준이 있는데 그 가점에서 최고 점수만 주는 데가 있고 한전처럼 쌓아서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생각은 해보시죠.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가점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네 번째는 교육사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많으신데 교육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는 아닙니다. 이제 교육사항이 보면 이제 학교 교육도 적게 있고 그다음에 직업 교육도 적게 돼 있고 이런데 이제 도저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도저히 내가 배운 것도 없다. 물론 NCS 직무기술서상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인정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대부분의 학교 교육들의 배운 내용 그리고 과목명을 적으시면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외부의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받으신 게 있다면 그것도 적으시면 돼요. 적으면 되는데 이게 반드시 점수화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정량적으로 몇 과목 이상을 들어서 몇 점을 주라 이렇게 평가 기준은 나와 있는 기관도 있고요. 그게 없는 기관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평가 기준 몇 과목 이상은 몇 점, 몇 과목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꼭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저도 여러 기관의 평가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참조만 하지 그걸 반드시 정량적으로 평가하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항이 반드시 적혀야지만 합격한다. 이건 또 오해입니다. 그래서 교육사항이 없는 친구도 서류를 잘 통과하고 면접을 합격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왜 단순히 배웠다는 것도 결국은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관심도 이런 거 보시는데 그거는 꼭 배운 게 아니고 경험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공기관은 가장 좋은 거는 안정성, 평생 직장, 평생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부모님도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현실과 딜레마가 있는 게 공공기관의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생활의 안정성이 없다. 왜? 공공기관은 3, 4년 단위로 계속 순환 배치, 지역을 옮겨 다니거나 순환 보직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퇴사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그게 공공기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무뚝 들어갔다 여기 뭐 나주에 있으니까 저 광주에서 출퇴근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3년 단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때부터 딜레마 빠집니다. 물론 그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제 코레일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지역사원으로 10년 단위로 묶음을 해놨는데 그 10년이 지나면 계속 똑같이 퇴사할 때까지 계속 옮겨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물론 한수원 들어가가지고 한수원은 전부 교고지에 있습니다. 경주 본사도 산 밑에 있고요. 굉장히 활발한 친구가 회사 숙소 일을 다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울증 걸려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여러분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웃긴 게 남의 기관들이 커 보이거든요.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시 그런 것처럼 다른 기관 준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자체가 무조건 평생 직장이다. 물론 계속 여러분이 있으면 평생 직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냉철하게 좀 따져보실 건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얘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거, 실제. 그래서 공공기관이 첫 번째는 공기업이란 명칭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정식 명칭이다. 두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이 스펙을 안 본다는 채용은 아니다. 지원 기간이라든지 직무와 연관이 있으면 보되 그게 아니면 안 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점 자격증이 무조건 모든 공공기관에 절대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점 자격증을 따고 지원하는 바보 짓거리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교육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없는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찾아보시는 거, 미리 준비하시는 친구는 찾아보시는 건 좋겠죠. 다섯 번째는 평생 직장이다가 맞긴 맞지만 여러분이 들어가면 실제 아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 그래서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의 5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항상 얘기했듯이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도움 되시면 그게 저한테는 그게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마구마구 찍어드리고 댓글 답변 드리겠습니다.